네, 안녕하세요. CMCL 최문철입니다. 저희 CMCL 공인시험기관에서는 이번 시간에 IP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IP 시험이다라고 하는 시험 항목은 방진, 방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앞자리가 분진 시험, 그리고 뒷자리가 이제 물에 대한 침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P 시험 적용되는 규격은 IEC 60529를 적용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식 블로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IP에 대해서 등급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서 발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시험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등급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IP 몇을 진행할지, 또는 X 몇, 또는 몇 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P 6X, X7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6과 7을 동시에 IP 67 이런 식으로도 시험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5X, 6X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5하고 6 앞자리에 대한 부분은 먼지에 대한 침투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X7, X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자리에 있는 7과 8은 침수 시험인데 물에 대한 침투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시험이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패스 또는 페일이 발생했을 때의 테스트 레포트가 발급이 되는데, 일단 시험이 종료되면 성적서는 발급이 됩니다. 다만 패스된 성적서를 이제 발급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먼지 그리고 물의 침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성적서가 발급이 되더라 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시를 보게 되면 IP 68로 이제 등급을 매겼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 8에 대한 시험이 7보다 가혹하면 이제 8이 되는 건데, 7이 1m에 30분 침수거든요. 이거보다 깊이를 더 깊게 한다던가 또는 시간을 더 연장한다고 했을 때에 8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IP 등급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진, 방수 시험 완벽 가이드라고 좀 되어 있는데, 적용되는 규격이 60529고 인그레스 프로텍션, 스마트 기기부터 산업 장비, 의료, 방산 장비, 우리 실외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먼지나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IP 60529를 적용해서 IP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IP 시험이라고 하는데 인그레스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요 I하고 P를 따가지고 IP 시험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목적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서 이 부분을 좀 서술을 해놨습니다. 전기기기 외함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에 관한 정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함 내 위험 부분으로 접근에 대한 사람에 대한 보호가 있고, 외함 내 기기에 대한 보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함 내 기기에 대한 보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규격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품 내부에 먼지나 물이 침입이 돼서 고장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제품에 사람의 손이나 또는 팔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인체에 해를 입히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용어의 정의인데, 외함, 보호 등급, IP 코드, 그리고 이제 분진 검사용 프로브. 우리가 앞자리가 보통은 이제 분진 시험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분진 시험은 앞자리에서 5번하고 6번만 분진 시험이고 1번부터 4번까지는 프로브로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브가 제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블로그에 IP 코드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두 자리의 숫자로 조합이 되는데, 앞에 방진 등급이 0부터 6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수 등급은 0부터 9까지 있어요. 그래서
방진 등급이랑 방수 등급에 대해서 밑에서 한번 다시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1 특정 숫자로 표시되는 외부 분진 접근에 대한 보호 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0은 보호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0하고 X도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0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X는 아예 진행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 특정 숫자에 대해서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에 대한 풀어부의 지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은 50mm, 2번은 12.5mm, 3번은 2.5mm, 4번은 1mm 이렇게 되어 있고 5번하고 6번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먼지, 분진에 대한 시험인데요. 5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좀 우리가 IP 등급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5번은 카테고리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이렇게 나눠지는데 카테고리 1은 제품이 완전 밀폐형일 때 카테고리 1을 적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카테고리 2는 공기순환이 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이제 공기순환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카테고리 2를 적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의 방법의 차이는 뭐냐면 카테고리 1은 제품에 구멍을 뚫어서 안에 있는 공기를 석션을 하면서 분진 시험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카테고리 1은 제품에 있는 표면에 구멍을 뚫어서 내부에 있는 공기를 석션하면서 주위에 먼지를 뿌리면서 제품에 먼지가 들어가는지를 보는 게 카테고리 1이고요. 카테고리 2는 공기가 순환되는 제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랬을 때는 석션을 하지 않고 그냥 주변에 먼지만 뿌려서 내부에 침투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5번의 카테고리 1은 6번은 무조건 카테고리 1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5로 진행하는 게 카테고리 1으로 우리 제품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6으로 진행하는 것도 크게 무방하다. 그러니까는 5의 카테고리 1으로 진행할 거면 차라리 6으로 진행해서 등급을 하나 더 올리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험부분으로 접근되는 인체 보호에 대한 시험용 접근 프로브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생김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은 이렇게 생겼고요. 2번은 사람 손가락 같은 형태로 생겼습니다. 3번, 4번은 요 프로브의 너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5mm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1mm로 되어 있습니다. 1 특정 숫자에서 사용되는 분진 시험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안에서 이제 먼지가 계속 부유하면서 그리고 카테고리 1을 적용하는 5하고 6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석션을 하면서 이 밸브로 석션을 하면서 분진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2 특정 숫자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특정 숫자는 물에 대한 침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한번 볼게요. 2 특정 숫자도 0이다 라고 하면 비보, 해당 없음 이렇게 비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낙수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1번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에 대해서 보호 등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물은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제품을 15도 꺾어서 비스듬히 물을 맞게끔 해주는 건데 물을 꺾는 게 아니고 제품을 15도 각도로 비스듬히 꺾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에 대한 보호. 자, 3번, 4번은 우리가 보통 물에 대한 보호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비바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오실레이팅 튜브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도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바람을 좀 모사한다고 해가지고 수직으로 물을 떨기는 게 아니고 각도를 줘가지고 90도, 그 다음에 뭐 180도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제품에 물을 분사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방수 수준, 생활방수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사실은 되게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생활방수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생활할 때에 방수를 할 수 있는 등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생활방수라고 하면은 막 우리가 생활하면서 물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게 필드에서는 좀 많이 달라가지고 물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이 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제품의 방수 등급을 매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같은 경우가 분당 12.5리터로 물을 분사해서 제품에 물이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고, 6번은 분당 100리터로 분사해서 물이 들어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 8번은 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물에 담가서 우리 제품이 물에 침입이 있는지 없는지. 다만 7번하고 8번의 차이점은, 7번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1m 침수에 30분.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품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850ml가 초과되는 거는 제품 상단 부분에서 150ml가 침수가 되어야 되고요. 850ml 이하인 제품은 제품 하단 부분에서 1m의 물의 깊이로 갑니다. 자, 그리고 8번은 7번보다 가혹하면 돼요. 말 그대로 7번보다 가혹하면 뭐 1m가 아니고 1.2m 또는 30분이 아니고 뭐 40분, 뭐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침수를 했을 때 등급 8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9번 같은 거는 고압 및 고온 물 분사에 대한 보호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Z 분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고압수, 그러니까 우리가 세차기 같은 거 있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Z 분사에 뜨거운 물을 분사해서 제품에 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보게 되는데, 고압이잖아요. 고압이기 때문에 메탈류라던가 또는 플라스틱류들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았을 때에 좀 팽창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팽창률에 물의 침투가 되는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RP 두 번째 숫자, 제2 특정 숫자의 1번, 2번 이렇게 시험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그리고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제품을 15도로 꺾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3번, 4번에 사용되는 오실레이팅 튜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편을 놓고 오실레이팅 튜브에서 이렇게 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실레이팅 튜브가 이렇게 움직여져요. 각도에 맞춰서. 자, 요거는 3번, 4번에 대한 살수 노즐이거든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오실레이팅 튜브로도 진행할 수 있고, 좀 제품이 큰 것들은 오실레이팅 튜브에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60529 규격에서 살수 노즐로도 시험할 수 있게끔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살수 노즐에서 분사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실생활에서 샤워기 정도로 보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셉니다. 자, 요게 이제 이 특정 숫자의 5번하고 6번인데요. 요 파이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5번은 분당 12.5리터, 그리고 6번은 분당 100리터. 이래가지고 5번하고 6번의 요 파이가 달라지면서 물 분사하는 양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7번, 8번에 대한 시험 장비인데요. 침수 장비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은 그냥 물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제품이 이 메쉬에 고정이 돼서 쭉 내려갔다가 침수 시간 동안 침수하고 다시 올려서 물의 침투를 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0529에 대한 시험은 등급에 맞춰서 엄격하게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등급의 선정, 그리고 해당 등급에 맞는 시험 장비를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진행하고, 그래서 앞자리 1 특정 숫자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두 번째 2 특정 숫자에 대해서 시험을 진행하는데, 요 순서는 시험 진행할 때 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침투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분진 같은 경우는 하얀 천 또는 손으로 이렇게 딱 닦으면 확인이 돼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가 시험 끝나고 나서 결과를 판정할 때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면
제품을 열어야 되는데 열면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 전에 외곽을 충분히 닦아내고 또는 불어내고 그런 다음에 제품을 열어서 내부의 물 침입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물 침입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경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물이 흐르는 흔적들이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물이 흐른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1 특정 숫자에서 사용되는 분진의 종류인데 우리가 보통 탈크 분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탈크 분진이 뭐냐면 인체에는 해롭지 않아요. MSDS를 보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아기들 엉덩이에 이제 그 진물 생겼을 때 바르는 그런 분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2 특정 숫자에 대한 방수시험, 노즐, 침수조는 각 등급 전용 장비를 사용해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수 방진 시험은 실제로 시험을 진행하고 결과에 대한 판정이 엔지니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수 방진 시험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매끄럽고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찾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CMCL은 더 많은 정보들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 같고요. 방수방진 시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